최근 17세 이하 아시안컵에서 우리 17세 이하 대표팀이 너무나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일명 황금세대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듣고 있는데, 이 팀이 사실은 이번 아시안컵에서 6대1, 4대0 엄청난 점수 차이로 이기면서 사실은 경기 결과에도 많은 주목을 받았지만, 사실 경기 결과를 떠나서 이 팀의 가장 핵심, 그리고 우리가 이 경기를 보면서 정말 만족스럽다라고 느끼는 것은 아무래도 이 팀의 경기력 자체가 일단 너무 좋고요. 그리고 그 경기력 자체가 마치 유럽의 강팀들을 보는 것과 같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공격 축구를 한다, 그리고 볼을 점유하는 축구를 한다 라고 했을 때 하나의 기준점이 생겼어요. 과르디올라의 축구를 따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기준점이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 17세 이하 대표팀은 변성환 감독이 이 과르디올라 감독의 축구를 매우 많이 참고한 것이 티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 선수들 자체가 17세 이하 대표팀이 유럽의 강팀들을 보는 것처럼, 마치 과르디올라 감독의 맨시티를 보는 것처럼 빌드업도 굉장히 유려하고 볼을 점유하고 경기를 지배하는 공격 축구를 한다라는 측면에서 현대 축구의 트렌드를 따라간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어떤 포인트가 있냐면, 후방에서 빌드업하는 패턴부터 살펴보면 일단 과르디올라 감독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점이 최후방에 있는 골키퍼의 빌드업 능력이죠. 이건 이제 바르셀로나 시절부터 발데스,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에서는 노이어, 그리고 맨시티에서는 현재 에데르송 골키퍼가 골문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 골키퍼가 과르디올라 감독의 전술에서는 굉장히 독특한 역할을 수행하거든요. 약간 선방 능력이 조금 부족할지라도 발밑이 좋은 골키퍼를 과르디올라 감독은 조금 더 선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이어 같은 경우는 워낙에 완전체 골키퍼였고, 바르셀로나에서의 발데스, 그리고 현재 맨시티에서의 에데르송, 이런 골키퍼들은 약간 선방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평가를 받는 동시에 발밑은 엄청나게 뛰어나다라는 평가를 동시에 받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홍성민 골키퍼도 빌드업에 엄청나게 많은 가담을 해요. 일단 첫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 홍성민 골키퍼가 좌우 중앙 수비수들이 약간 측면으로 벌어질 때 앞으로 올라와서 마치 수비형 미드필더가 내려오는 것처럼 앞으로 올라와서 3백을 만들어줍니다. 이 3백을 만들 때 좌우 측면에서는 풀백들이 올라가면서 넓게 경기장을 활용할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이때 풀백들이 올라가니까 좌우 측면 공격수들이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이때 어떤 전형이 만들어지느냐, 과르디올라 감독이 정말 좋아하는 좌우 측면을 넓게 쓰면서 중앙 지역에서 선수 숫자를 늘려서 볼 점유율을 많이 가져간다, 이러한 전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홍성민 골키퍼가 올라오면 당연히 우리 수비 라인 앞에 있는 이면섭, 우리 수비형 미드필더가 내려오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나오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면섭 선수가 앞쪽에서 볼을 받기 때문에 앞쪽에 우리가 숫자를 한 명 더 늘릴 수 있는 이점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그러한 측면을 생각해보면 첫 번째 시작할 때 홍성민 골키퍼가 올라와 준다, 이것도 사실은 웬만한 지금 빅클럽과 축구의 트렌드를 따라간다는 팀들이 다들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볼이 점점 더 올라가면 골키퍼가 올라오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내려가게 되고요. 자연스럽게 수비형 미드필더인 이면섭 선수가 내려가면서 3백을 만들게 됩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라볼피아나라는 전술이죠. 이것도 사실은 과르디올라 감독이 잘 쓰는 전술 중에 하나인데, 수비형 미드필더가 한 명 내려오면서 중앙 수비수들이 좌우로 퍼진다. 이렇게 되면 풀백들이 높게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좌우 측면을 넓게 활용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측면 공격수들이 중앙으로 좁혀 들어오면서 아까와 동일하게 중앙 지역에서 선수 숫자를 많이 배치할 수 있다 라는 장점을 가질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이 이면섭 선수가 마치 바르셀로나에서 과르디올라 감독이 이끌 때 부스케츠, 그리고 현재 맨시티에서 로드리, 바이에른 뮌헨에서 키미, 이렇게 수비형 미드필더 위치에서 이 볼을 전개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거든요. 너무나 이 좋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이면섭 선수의 위치에 따라서 3백이 되거나 4백이 되거나 이렇게 계속해서 변형이 되고요. 그리고 이면섭 선수가 올라가서 플레이할 때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중앙 수비수가 당연히 3백을 쓸 때보다는 당연히 좁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풀백들이 너무 높게 올라가지 않고 좌우 풀백들이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인버티드 풀백이 사용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좌우 측면 공격수들이 아까와 다르게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측면을 넓게 사용하면서 이번에는 풀백이 올라오지 않는 공간을 넓게 쓰기 시작해요. 그리고 좌우 풀백이 중앙으로 들어와 주다 보니까 중앙 미드필더, 우리의 이제 진테오와 백인우, 이 두 명의 선수가 높게 올라가서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활약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수비형 미드필더인 이면섭, 진테오, 백인우, 그리고 중앙으로 들어오는 좌우 풀백, 이렇게 5명의 선수가 또다시 중앙 지역에서 밀집한 전형, 그리고 선수 숫자를 많이 늘릴 수가 있고요. 여전히 좌우 측면은 넓게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르디올라 감독의 전형적인 특징들을 이제 여러 가지 전술을 쓰면서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3백을 쓰든 아니면 뭐 수비형 미드필더가 내려오든 아니면 인버티드 풀백을 쓰든 어쨌든 좌우 측면을 넓게 쓰는 기조는 유지하면서 중앙에 선수를 많이 배치하는 이러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고, 이게 사실은 놀라운 건 뭐냐면 17세 이하, 우리 이제 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되는 그 나이대의 선수들이 이렇게 다양한 전술을 활용하면서 어쨌든 하나의 기조를 유지하는 이 어려운 축구를 전술적인 이해도를 정말 높게 끌어올리면서 수행을 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이 정말 놀랍고요. 당연히 여기에는 변성환 감독의 지도력도 큰 몫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더해서 이 17세 이하 대표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시아 무대에서는 우리를 상대하는 팀들이 대부분 수비적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인 대표팀도 보통 아시안컵이나 아니면 아시아 월드컵 최종 예선 이런 경기들을 보면 상대가 밀집 수비를 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풀어내는 걸 되게 어려워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17세 이하 대표팀은 워낙에 그 과르디올라 감독의 공격 축구, 그리고 그 과르디올라 감독의 공격 축구는 궁극적으로 상대 수비를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느냐, 이거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 수비를 정말로 잘 무너뜨리는데 특화가 되어 있는 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좌우 측면을 넓게 쓰면서 상대 수비가 끌려 나오는 순간 중앙에 선수가 많이 배치되어 있다 보니까 상대가 공간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우리가 중앙에서 수적 우위를 가질 수가 있는 충분한 상황들이 만들어지고요. 이때 중앙에 있는 선수들이 뭐 최전방 공격수부터 뭐 진테오, 백인으로 이어지는 공격형 미드필더, 심지어는 안쪽으로 들어와 있던 이제 풀백들까지 이 공간을 향해서 계속 침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풀백이 침투할 때는 오히려 중앙 미드필더가 약간 뒤로 쳐지면서 수비에 대비를 하는 모습도 나오고, 상황에 따라서는 풀백이 오버래핑을 할 때 순간적으로 측면 공격수가 안쪽으로 뛰어들어가면서 중앙 미드필더가 그 뒤를 받쳐준다던가, 아니면 중앙 미드필더가 침투에 들어갈 때는 자연스럽게 윙어가 안쪽으로 들어와주면서 중앙에서 역습을 대비하고 있다던가, 이렇게 이 좌우 측면 그리고 최전방에 이르기까지 계속된 스위칭 플레이를 통해서 일단 좌우 측면을 넓게 사용하면서 수비를 끌어냈을 때 그 공간을 굉장히 유기적으로 활용을 한다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풀백이든 아니면 좌우 측면에 배치되는 측면 공격수든 아니면 중앙에 배치되는 중앙 미드필더 내지는 공격형 미드필더든 최전방에 배치되는 최전방 공격수든 측면과 중앙 혹은 미드필더 라인, 이 전 포지션을 자연스럽게 소화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계 축구의 트렌드가 모든 선수가 사실은 어떤 위치에 있든 내가 수비도 될 수 있어야 되고 공격도 될 수 있어야 되고 미드필더도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선수들이 이제 워낙에 이런 축구에 좀 적응이 되어 있다 보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러한 플레이를 합니다. 예를 들면 측면에 있는 우리 이제 17세 이하 대표팀의 에이스죠. 윤도영 선수는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잘해주고 있지만 이 선수가 공격형 미드필더나 중앙 미드필더도 볼 수 있는 선수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번 대회에서 윤도영 선수를 중앙 미드필더로 기용한 경기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가 측면에 있지만 자연스럽게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중앙 미드필더인 백인우나 진테오, 이 선수들도 기본적으로 드리블 능력이 뛰어난 선수들이기 때문에 중앙에 있다가 이 측면에 있는 뭐 윤도영이나 양민혁 이런 선수들이 안쪽으로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측면으로 돌아뛰는 것이 가능합니다. 뭐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앞쪽에 있는 김명준 선수는 이 최전방 공격수이지만 동시에 미드필더나 포스트 플레이에 굉장히 특화된 선수라서 최전방에 있다가 마치 토트넘의 케인처럼 내려와서 미드필더 싸움도 도와주고 내려와서 버텨주는 플레이도 하고 마치 미드필더처럼 플레이할 때도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모든 선수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자신이 수행해야 하는 역할들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플레이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좋은 건 뭐냐면 사실 이 과르디올라라는 감독이 이 전술사에 미친 영향이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들이 이 나이대에 이러한 축구를 하면서 성장을 하면 당연히 유럽 무대로 우리의 선수들이 많이 나가잖아요. 유럽 무대에 나갔을 때 더 편안하게 그리고 더 좋은 축구를 하는 팀에 적합한 선수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도 이제 정말 긍정적이고, 그리고 이 선수들이 어쨌든 성장해 나가면서 우리 성인 대표팀에도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선수들이 있을 거니까 이 선수들이 성인 대표팀에 갔을 때도 우리 성인 대표팀도 이러한 축구로 조금씩 변모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너무나 이번 17세 이하 대표팀은 뭐 이번 아시안컵에서 우승을 할지 아니면 뭐 촬영일 기준으로 4강전을 치르기 전이기 때문에 이번 때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지만 경기 결과를 떠나서 경기력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이 선수들의 잠재력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다라는 측면에서 이번 17세 이하 대표팀 그리고 변성환 감독의 이번의 그런 경기력과 성과는 충분히 박수받아야 마땅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들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제 17세 이하 대표팀을 기점으로 15세 이하 점점 어린 선수들이 이러한 축구를 계속 따라가고 있다고 지금 알려져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한 5년 내지는 뭐 10년 조금만 더 이제 우리가 기다려주면 우리의 축구가 이제 마치 유럽 축구를 보는 것처럼 패스를 많이 주고받고 볼을 점유하고 지배하는 축구로 조금씩 변모할 이제 잠재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많은 축구 팬분들이 이번 17세 이하 대표팀을 보면서 매우 기분 좋게 보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